질문 있을까요? 있겠죠? 자, 볼게요. 잠깐만. 우리가 라이트 센 있다. 잠깐만. 어디까지 가야 돼? 어, 640번. 오늘 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그 두 번째 시간 오늘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640번? 자, 640번 같은 경우는 다음 주어진 2차 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2배 a-k 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b 다음 그래프가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k의 값에 관계없이 뭐래요? 항상 x축에 접한대요. 그죠? 그때 뭘 구하래? A와 B 구하라는 거죠?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읽어봐야 될 거는 뭐야? X축에 접하는데 K의 값에 관계없이 X축에 접하고 있다고요. 일단 요 표현 봤을 때 우리가 떠올라야 되는 거. K 값에 관계없이 K값에 관계없이 떠오르는 거 없어요? 떠오르는 거 없어? 그치, 항등식 떠올라야 되는 거지. 그치, 좋았어. 항등식. 아니, 앞에 거 다 했어? 오케이. 수지. 오케이. 자, 항등식이라고. 누구에 대한 항등식? 문자 K에 대한 항등식이라고요. 그죠? 근데 항상 접하고 있다, X축이랑. 그럼 우리 이거부터 생각해 봅시다. X축에 접한다는 얘기는 다음 Y가 0일 때 X값이 중근을 갖는다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죠? 다시 말해서 그 2차 방정식에 뭐가 중근 간다 했으니까 판별식이 0이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판별식을 쓸 수 있겠니 없겠니? x제곱 x가 없는 상수항 구별되어 있으니까 바로 쓰면 되겠네. 이왕이면 짝수공식 됐어요? 자, 한번 써볼게. 자, 이왕이면 짝수공식. 자, 얘는 b제곱 마이너스 ac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b 얘가 0이어야 된다고요. 그죠? 그럼 정리해봅시다. 일단 K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그럼 당연히 뭐 해야 돼? K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야 되겠죠? 그럼 K제곱 빼기 K제곱. K제곱 없어지겠네. 여기서 마이너스 2AK가 나올 거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4K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 플러스 A제곱 상수항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네. 내가 있잖아. 구역 나눠놓고 그냥 전개해서 하나씩 채워놔도 된다고. 그냥 헷갈릴 것 같으면. 알겠죠? 그냥 쭉 나열하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더 이제 우리가 계산이 좀 빨라질 거니까. 알겠죠?
그럼 이제 얘네가 0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항등식이니까. 아, 얘 계수 얼마요? 0이고요. 상수항도 얼마요? 0이에요. 5면 0이니까. A 얼마? 마이너스 2, B 얼마? 4. 이렇게. 다음 45번. 자, 645번 보시면 이차 함수 y는 자,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3. 자, 이 그래프랑 y는 2x 빼기 4의 그래프랑 그 교점의 x 좌표를 우리가 뭐라 했을 때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때 절대값 알파 빼기 절대값 베타가 6입니다. 이때 양수 a의 값을 구하세요. 또 우리는 교점의 x좌표 얘기니까 교점이면은 요 2차 함수가 직선과 만나는 점의 x좌표는 또 우리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다음과 같은 방정식 연립했을 때 얘의 근이 누구더라? 알파랑 베타더라. x좌표. 됐어요? 그럼 이제 써봅시다. 이왕이면 근인데 두 근의 차에 대해서 물어보잖아. 그치? 일단 정리부터 하자면 x제곱 마이너스 a 넘어오면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x 넘어오면 플러스 7 됐죠? 그럼 우리 바로 쓸 수 있어 없어? 두 근의 차 구할 줄 알아 몰라? 알아요. 그러면은 두 근의 차 6은 절대값 a분의인데 어차피 절대값 a가 얼마니까 1이니까 그냥 굳이 쓰지 맙시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됐어요? 그럼 이제 양변 제곱해주면 루트 없어질 거잖아. 그럼 36에다가 얘 그러면 루트 없어질 거니까 요 마이너스 28 넘어가면 얼마? 64가 되겠네요. 그쵸? 그게 얼마? a 플러스 2의 제곱이요. 근데 얘가 64라고 했으니까 또 전기에서 풀지 말고 우리는 제곱근 간편하게 이용하자고요. a 더하기 2가 그럼 얼마여야 돼? 제곱했을 때 64니까 플러스 8 또는 마이너스 8 그죠? 수지? 따라서 a는 플러스 8일 때는 6이고요 마이너스 8일 때는 마이너스 10 양수값 물어봤으니까 6 오케이? 근데 만약에 우리가 두 근의 차에 대한 식을 몰랐다라면은 당연히 또 우리 뭐 해야 되니? 근계수 이용해야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고? a 플러스 2고요. 알파 베타는 누구고요? 얘는 7이고요. 그러면 합, 곱, 차 나왔을 때 우리 곱셈공식 변형 이용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이왕이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궁금한 거니까 얘 제곱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플러스 4 알파 베타 여기다 이용해서 대입해서 문제 풀어도 얘랑 똑같이 나올 거야. 알겠죠? 다음 아까 또 뭐 있지 않았어? 우빈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다음 또? 더 없어요? 넘어가도 돼요? 괜찮냐? 진짜로? 넘어갑니다. 오케이. 자, 이제 우리가 오늘 할 거는 2차 함수의
최소. 자, 요 내용을 할 거야. 근데 아마 우리 3학년 1학기 거를 배웠던 친구들이라면 저 최소 교육과정 바뀌기 전에는 저게 빠졌었거든? 근데 아마 너네는 교육과정 바뀐 걸로 아마 배웠을 거니까 저 최소에 대해서 아마 배웠을 거야. 중3거에서. 맞아요? 그게 어려운 거 없어요. 자, 이차 함수는 당연히 아래로 볼록한 모습 또는 위로 볼록한 모습, 이 둘 중에 하나일 건데, 최대라는 얘기는 전체 모든 x값들에 대해서 그 함수 값이 가장 클 때가 누구냐, 그때 값을 최대값이라 부르는 거고, 가장 작을 때를 최소값이라 부르는 거고, 그죠? 그럼 언제 최대고 언제 최소이냐 라는 거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 y 함수 값을 봤을 때 그 위치가 가장 아래에 있을 때 최소인 거잖아, 결국에는. 그치? 그럼 얘는 당연히 어디에서? 여기가 무슨 점이야? 꼭지점에서. 그죠? 만약에 요 식이 y는 ax p 전체 제곱 플러스 q, 자 요렇게 우리가 식이 나왔다라면 당연히 우리가 추계 방정식은 x는 p일 때일 거니까. 그치? 다시 말해서 이때 최소는 가질 건데 그 최소는 언제라고요? x가 p일 때 최소값을 가질 거라고. 그죠? 그때 최소값은 얼마? 여기서는 q가 되겠죠. 여기가 현재 p, q인 거니까. 됐니? 마찬가지. 근데 이번에는 최대가 언제인지 구하고 싶어. 가장 클 때는 있니 없니? 왜? 계속 올라갈 거니까. 그치? 한없이 계속 끝없이 계속 올라갈 거니까. 이때는 최대가 없다라고 그냥 표현하면 돼요. 됐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지금처럼 전범위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어디부터? 어떤 순간 알파서부터 어떤 순간 베타까지 이렇게 우리가 범위를 지정해 놓고 그 범위 안에서만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줘 라고 나온단 말이야. 그럼 요 범위 안에서는 당연히 최대값, 최소값이 있어 없어? 있네. 봐봐. 우리가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구간에서는 가장 클 때가 언제야? x가 얼마일 때? x가 알파일 때. 이때가 가장 위에 있으니까 이때의 순간이 최대인 순간. 그죠? 그럼 그때 알파 값 대입해주면 그게 최대값. 되죠? 그래서 우리가 범위가 없을 때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될 거고, 범위가 정해져 있을 때는 그때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되더라. 오케이? 근데 얘네처럼 당연히 꼭지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원래 아래로 볼록이라면 꼭지점에서 우리가 최소값을 가질 거니까, 그럼 얘네는 범위가 만약에 요 알파와 베타 사이에 p가 존재한다면 무조건 얘는 최소값이 q일 거고, 근데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감마부터 델타까지, 자 요 구간에서 봤을 때는 최소값이 꼭지점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그 p가 감마랑 델타 사이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우리 여기부터 여기 구간에서만 찾는 거니까 그때 최대 최소는 요때가 각각 최소 최대가 되겠지 뭐.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최대 최소는 좀 잘 해보려면 일단 연습은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우리가 언제 최대고 언제 최소인지 눈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지금이야 우리가 2차 함수 정도에서만 나오겠지만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지나서 나중에 더 가면은 여러 가지 함수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요. 그럼 그때는 우리가 좀 이제 그래프를 그려봐야지 언제 최대인지 최소인지 판단하는 게 더 쉬워지니까. 알겠죠? 그럼 이번에 반대로 위로 볼록일 때 어떻게 되겠니? 이제 누워 있어. 최대값이 존재하고 최소값은 없겠네. 근데 최대값도 마찬가지 어디에서 가질 거고 꼭지점에서 가질 거고요. 됐죠? 요 정도만 우리가 좀 알아두면 요쪽 부분은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니?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보고 오늘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 최대 최소인데 어떤 경우냐면요. 자, 이런 경우야. 이렇게 해서 좀 헷갈리니까
합성함수라면 좀 어려울 거. 치환이 필요할 때 최대 최소. 자, 요때도 이제 한번 알아볼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y는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2x 빼기 2 빼기 4 이런 걸로 한번 봐볼게요. 물론 얘네들의 최대 최소를 구한다 한다면 그냥 전개해서 그냥 단순 2차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 한번 봐볼게.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 y는 x제곱에다가 여기서 x의 개수가 마이너스 4x 여기서 플러스 2x니까 마이너스 2x 되니? 그리고 상수항은 플러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됐어요? 그럼 당연히 얘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일단 당연히 그 그래프가 현재 최고참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한 모양이야? 위로 볼록한 모양이야? 아래로 볼록한 모양. 그럼 당연히 이때는 최소인 순간이 존재하겠네요. 마찬가지로 최대인 순간은 있다 없다? 이때는 없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그쵸? 자, 그럼 최소인 순간은 과연 언젠가 그 x가 얼마일 때 축과 만나는 점이 꼭점이니까, 그치? 그럼 우리 축의 방정식은 그 정도 선생님이 외워두라 했잖아. 축은 뭐라 했어요? 그렇지, 마이너스 2a분의 b. 그럼 마이너스 2a분의 b. 그래서 얼마? 1. 그래서 x제곱의 개수가 1이면 그냥 반띵해서 부 바꿔버리면 돼. 그게 어렵지 않을 거야. 알겠죠? 그럼 x가 1일 때 최소더라.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 1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그치? 얼마? 마이너스 5요. 이렇게 되면은 꼭 시전좌표도 1, 마이너스 5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괜찮니? 자, 근데 지금처럼 얘네는 계산이 조금 편하니까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자,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무슨 뜻인 거냐면 어차피 우리가 똑같은 부분이 보이니까 이러한 똑같은 부분을 우리가 한번 치환해 보자고. 됐어요? 그럼 치환했을 때 그 식은 어떻게 되니? y는 대문자 x제곱 플러스 2 대문자 x 빼기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 우리가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랑 동일한 거 아니야? 얘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그치? 그럼 이때 최소는 당연히 그 대문자 x가 이번에 몇일 때? 대문자 x가 몇일 때? 봐봐. 똑같이 축에서 마이너스 2분의 b. 그 얼마? 마이너스 1일 때 얘네는 무슨 값을 갖더라? 최소값을 갖더라. 근데 그 최소값이 얼마야? 대입해보니까 마찬가지 마이너스 뭐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알겠죠? 괜찮아,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최대값은 없으니까 이거 빼버릴게요. 자, 요렇게 한번 봅시다. 자, 뭘 해볼 거냐면 이번에는 x의 범위가 뭐라 할까? 자, 마이너스 1에서 4까지. 자, 이러할 때 우리가 마찬가지 최대 최소를 구하고 싶어. 아까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을 때는 최대값은 없었고 최소값만 나왔어. 그쵸? 자, 이번엔 이럴 때 최대 최소를 알고 싶은 거야. 됐니? 그러면 마찬가지 우리 전개한 식은 알고 있는 거니까 그 함수의 그래프 먼저 일단 그려놓고 그 축이 몇인지는 알고 있잖아. 그쵸? 얼마? x는 1에서 지금 축을 갖고 있는 거지. 근데 우리가 찾는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1에서부터 4까지.
마이너스 1에서부터 4까지. 그럼 이제 여기서 그래프 그릴 때 좀 헷갈리기 쉬운 게, 선생님, 얘가 더 위에 있는지 얘가 더 위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는 것은 축에서 당연히 더 많이 떨어진 것이 갈수록 점점점 커질 거니까 더 멀리 떨어져 있으면 값은 더 커져 있겠지. 그거 생각해보면 돼. 얘는 지금 이만큼 떨어져 있고 얘는 지금 3만큼 떨어져 있는 거니까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그 구간을 좀 표시해 줄 수 있겠죠. 그럼 따라서 얘네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4까지니까 여기 이 노란색 부분만 우리가 그래프를 확인하자라는 얘기인 거야. 됐어요? 그럼 다시 이때 최소의 값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얼마? x가 1일 때 그 최소값은 얼마?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쵸? 그럼 이번에는 최대값도 이번에 없니? 최대는 이번엔 정해져 있지. 가장 높을 때가, 그치? x가 얼마일 때? x가 4일 때. 그때 최대값은 대입하면 되는 거죠, 이제. 16 빼기 8 빼기 4니까 4. 이렇게. 됐어요? 우빈이? 그럼 이번에는 얘 치환이 필요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물론 얘네는 지금 이렇게 다 전개했을 때 풀고 있는 중인 거야. 전개해서 풀어도 이렇게 나올 거고요. 전개 안 하고 치환했대. 그럼 이제 조금 달라져. 왜 달라질까? 문제에서 주어던 건 소문자 x인데 지금 우리가 치환하고 봤던 건 누구야? 대문자 x거든. 문자가 달라진 거잖아 지금. 그치? 그럼 봐봐요. 우리가 대문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5였는데 그러면 x 문자가 달라져 버리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따지고 보면은 대문자 x가 누구였으니까? x 마이너스 2였으니까 걔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는 얘기인 거잖아. 다시 말하면 소문자 x는 몇일 때? 1일 때 최소값을 갖더라. 똑같은 내용인 거야. 단지 치환한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는 얘기인 거지. 알겠죠? 그럼 다시 우리 본론 돌아와서 여기서는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소문자 x의 범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소문자 x의 범위를 치환했다라면 대문자 x의 범위를 바꿔야지. 근데 그 대문자 x가 누구라고 했는데? 얘를 지금 치환했던 거잖아. 그쵸? 근데 우리 x의 범위 알아요? 몰라요? x의 범위 현재 알고 있는 상황, 좀 문제에서 요 범위에서 구하라고 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 대문자 x는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찾을 수 있겠지. x에서 2 뺐으니까 2 빼버리면 부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부동 방향 안 바뀔 거고. 그치? 그럼 몇부터 몇까지? 마이너스 3에서부터 2까지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지. 됐어요? 그래 놓고 똑같이 그려. 얘 뭐라고요? 2차 함수 아래로 볼록한 모양이에요. 당연히 그 축은요 대문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고요. 그 다음 그 대문자 x의 범위는 현재 마이너스 3에서부터 2까지래요. 마이너스 3에서부터 2까지래요. 마찬가지 얘는 현재 x의 대문자 x에서 2칸 떨어져 있고요. 얘는 대문자 x로부터 3칸 떨어져 있으니 얘가 더 위에 있겠네요. 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최대랑 최소값을 구해라. 결국에 해보니까 어때요? 똑같은 모양으로 나온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해봐도 최소는요 얼마일 거고 대문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 즉 소문자 x가 얼마일 때? 1일 때. 그죠? 그때 최소값은 똑같이 마이너스 5가 나올 거고 최대값은 대문자 x가 얼마일 때? 대문자 x가 얼마일 때 최대값인 거야? 2일 때. 근데 그건 다시 말해서 소문자 x가 얼마일 때? 4일 때 최대값을 갖더라. 그럼 대문자 x를 어디였어? 대입해보면 4 더하기 4 빼기 4니까 최대값은
4입니다.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치환이 조금 필요할 때는 지금처럼 계산이 얘는 좀 단조로우니까 이렇게 푸는 게 조금 더 단순하고 좀 이해하기 쉬울 수 있거든요. 근데 좀 얘처럼 쉬운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어려운 것도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그때는 치환을 반드시 필요로 할 거라고요. 치환했을 때는 우리가 지금과 같이 범위가 없는 경우는 상관없어. 근데 범위가 있는 경우는 범위를 먼저 재설정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 문자에 맞게끔. 알겠어? 자, 다시 우리 치환이 필요할 때 최대 최소는 중요한 게 누구냐면 만약에 문제에서 범위가 주어져 있다면 그 범위를 재설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어차피 최대 최소 구하는 건 다 알고 있으니까. 알겠죠? 저 부분만 우리가 좀 잘 신경 써주시면 돼요. 나머지 어려운 거 없을 거야. 괜찮니?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다시 91페이지 655번부터 다시 한번 봐볼게요. 다음 이차함수 y는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8x 18x구나. 18x 플러스 k 마이너스 7. 자, 얘의 최대값이 얼마일 때? 자, 6일 때 상수 k의 값은 일단 소문자 x의 범위는 나와 있니? 안 나와 있니? 안 나와 있잖아. 그치? 문제에 주어진 거 없잖아. 그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 찾으라는 얘기인 거야. 가장 큰 값이 6이라는 얘기인 거라고. 근데 현재 얘는 그래프 모양이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그럼 당연히 어디에서? 꼭지점에서 최대값을 갖겠네. 그죠? 그럼 이때 우리 꼭지점에 뭐만 알아보면 추계방정식 x의 값만 알아본다라면 찾을 수 있겠죠? 소문자 x, 즉 추계방정식은 얼마? x는 3일 때 추계방정식을 가질 거고 마이너스 2a분의 b. 됐죠? 이건 알고 있어야 돼. 이제 그래야지 좀 이제 문제가 편해져. 그럼 따라서 최대값이라고 하면은 3 들어갔을 때가 최대값인 거잖아. 3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27 플러스 3 들어가니까 54 플러스 k 빼기 7. 얘가 6 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계산해보면 얘가 27 20 넘어가면 k는 마이너스 14요. 됐나요? 오비스?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막 지금처럼 또 우리가 뭐 이런 걸 찾으려면은 완전 제곱식 바꾸고 또 이런 거 해야 된단 말이야. 중3 때 했던 것처럼. 근데 이제 그거는 중3 때 했던 내용이고 우리는 이제 그런 시간조차도 좀 아깝다고. 바로바로 이제 추계방정을 찾아서 최대값 찾을 줄 알아야 되는 거지 이제. 알겠죠? 다음 660번. 자, 1에서부터 4까지 fx가 2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k라고 했을 때 얘 최대값이 얼마요? 최대값이 4라고 했네요. 상수 k의 값을. 그럼 우리 보통은 아까 결국에는 최대값, 최소값은 그 범위의 양끝값 아니면 꼭지점에서 갔잖아. 그치? 그냥 어떤 선생님이 이래. 대입해. 그게 가장 큰 게 최대값, 가장 작은 게 최소값.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거는 물론 맞긴 하거든? 생각 없이 문제 풀 때, 그냥 기계적으로 문제 풀 때.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여기서 이제 좀 더 다음으로 갔을 때 응용이라는 것이 될 거잖아. 그쵸? 한번 봐볼게요, 먼저. 2차 함수, 그래프 모양. 아래로 볼록한 모양이에요. 대충 그려. 그래 놓고, 기본적으로 축 정도는 이제 알아두자고요. 축은, x는 얼마? 2. 그 다음, 문제에서 범위가 나왔으니까 범위를 좀 표시하자고요. 1에서부터 4까지요.
아, 얘는 2에서 왼쪽으로 한 칸 떨어졌고요. 오른쪽으로 2칸 떨어졌네요. 그쵸? 따라서 그 범위는 여기 1에서부터 4까지 요 노란색 부분에서만 최대 최소를 알아보면 되는 건데, 문제에서는 누가 나와 있으니까 최대값이 나와 있으니까 최대값을 활용하자. 그럼 최대값은 소문자 x 얘가 얼마일 때? 4일 때니까 결국엔 f4의 값이 그 최대값 4란 얘기인 거네요. 그죠? 그럼 대입합시다. 고 얼마? 32 빼기 32. K네. 됐어요? 그래, 봐봐. 유형 7번 보면은 거기 써있잖아. 위에 표기 보면은 다음 대입해서 큰 값이 최대값, 작은 값이 최소값. 근데 우리는 그거 할 필요 없이 그냥 그래프 한다면 되는 거잖아. 알겠죠? 다음 665번. 다음 함수. 얘처럼 이제 복잡하게 나오겠네, 이제. x제곱 마이너스 2x 전체 제곱 더하기 4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 자, 얘 최소값 구하라 했어. 그쵸? 됐니? 자, 그럼 얘네는 전개해서 우리가 구하기에는 식이 많이 좀 복잡해지네. 그치? 이럴 때 우리가 뭐라고? 치환 이용하는 거라고요. 치환. 됐니? 그럼 다시 한번 적어봅시다. 치환했을 때 저식은 대문자 x제곱 더하기 4 대문자 x 빼기 3 이렇게 나왔어. 그치? 근데 우리 소문자 x의 범위가 있었니 없었니? 없었죠? 그럼 대문자 x의 범위는 있을까 없을까? 없으니까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자세히 쳐다보면은 대문자 x가 누구야? x제곱 마이너스 2x 몇 차씩? 그러면 당연히 무슨 값이 존재해? 최고차항계수 양수니까 최소값이 존재하는 거지. 그치? 맞아요? 우리 그동안 했던 게 봐봐. y는 2차식이었다면 x는 2차식 이런 꼴이란 말이야. 그럼 그 대문자 x의 범위가 현재 얘 입장에서는 다시 뭐가 되는 거니까? 소문자 x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럼 얘네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의 범위는 최소값만 존재할 거라고요. 그죠? 근데 그 최소값은 그려봐 또 아래로 볼록한 모양일 거고 그 추계 방정식은요. 소문자 x가 얼마일 때? 1일 때라고요. 그럼 1 대입해보면 얼마다?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다. 당연히 최대값은 없으니까 최대값은 쓸 필요 없는 거겠지. 됐니? 이거에 돼야 안 돼요? 자, 우리 다시 소문자 x의 범위는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그럼 전 범위에서 볼 거야. 근데 우리는 치환했더니 대문자 x란 말이야. 근데 대문자 x는 이러한 식을 치환한 거니까 얘네들은 모든 수가 나올 수 있어? 아니잖아. 왜냐면 얘가 2차식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보다 무조건 큰 값만 나온다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것이 나올 수가 없다고. 그죠? 따라서 얘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소문자 x 안 나와 있다 하더라도 치환했을 때는 항상 범위를 재설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알겠죠? 얘가 안 나와 있어요. 그 얘도 안 쓰지 말고 안 나와 있다 하더라도 얘는 그 최소값 또는 최대값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확인 절차를 거쳐야 돼. 알겠니? 자, 그럼 봐봐요. 다시 얘네 범위가 얘는 마이너스 1보다 크네요. 그죠? 그래 놓고 다시 원래 함수로 돌아와서 얘 뭐가 하는 거야? 최소값을 구할 거야. 그럼 얘도 또 마찬가지 그래프 그려봐야겠네. 2차식이고 2차 함수고 최고차항 계수는요? 1.
양수니까 얘도 아래로 볼록한 모양이네요. 그때 축은요 누구니? 대문자 x가 마이너스 2일 때. 오케이? 그럼 대문자 x가 마이너스 2일 때면 우린 범위가 어디부터인데? 마이너스 1 때부터니까. 그럼 얘보다 여기 오른쪽에 있을 때부터 어떻게? 여기서부터 여기 오른쪽 요 부분 싸그리 다네. 어떻게 헷갈리네? 자, 요 진하게 그린 부분, 요쪽 부분만 우리 얘기하는 거지 지금. 그럼 당연히 최소값은 언제겠어요? 가장 아래에 있는 여기일 때겠네. 그럼 따라서 대문자 x가 마이너스 1 때니까 대입해주면 얼마요?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내 계산 잘못했니? 플러스 잠깐만. 여기 플러스 1이구나. 미안해. 마이너스 6 됐어요? 아마 여기서 이 범위를 재설정하는 부분이 좀 많이 헷갈릴 거야. 대문자 x를 뭐로 치환했었는지, 뭐를 치환했을 때 대문자 x인지 잘 보고 그 식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하는가를 판단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 값이 치환했던 그 식이 어떤 모양인지 알아야지 우리가 최대랑 최소가 존재하는지 알 수 있겠지. 오케이? 쉽게 말하면 범위에서 최대값, 최소값 한번 구하고 실제로 최대값, 최소값 한번 구하고 총 2번 구해달라는 얘기인 거야. 간단히 얘기하자면. 알겠어요? 그럼 만약에 혹시나 최소값만 모으는 게 아니라 소문자 x가 몇일 때 최소값은 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얘는 대문자 x가 마이너스 2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6을 갖는 거잖아. 그쵸? 다시 대문자 x가 마이너스 2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6을 갖는 거지 지금. 그죠? 그럼 소문자 x는요? 몇일 때 최소값을 가질까? 우리 대문자 x 우리가 임의로 치환한 거였으니까. 그치? 그럼 보자고요. 얘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 나올 때는 그 값이 소문자 x가 1일 때 최소값이었던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선생님은 웬만하면은 지금은 굳이 안 썼지만 혹시나 그런 소문자 x에 대해서 우리가 또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요 값은 대문자 x가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그때 소문자 x의 값은 1입니다 라고 밑에다가 적어주는 게 우리가 좀 편해. 범위 구할 때부터. 그래야지 또 다시 한 번 더 또 보지 않을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우빈이? 지금 많이 지쳐 보이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요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은 소문자 x가 몇일 때 나왔던 건지 그걸 밑에다가 살짝 적어 놓자고. 만약 여기도 나오면 여기도 적어 놓고. 알겠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다시 2번 또 안 구하니까. 번거로운 상황을 좀 줄이기 위해서 미리 구해 놓자는 얘기인 거야. 어차피 우리가 이거 판단 바로 될 수 있으니까. 알겠죠? 민호? 다음 669번. 두 실수 x, y에 대해서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요. 5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리고 2x 마이너스 y는 8이래요. 이때 x 곱하기 y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하고 물어봤어.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냐? 여태까지 우리 문자 한 개만 보면 봤잖아. 그쵸? 그거 하나를 바꿔. 이왕이면 x의 범위가 나와 있으니까 주어진 식을 뭐에 대한 식으로? x에 대한 식으로 우리가 조금 바꿔주는 게 좀 편하겠지. 번거로운 작업들이 없어질 거니까. 그죠? 만약에 얘를 x를 없애고 y에 대한 식으로 바꿔버리면 그럼 범위도 y로 바꿔야 된단 말이야. 그럼 x의 범위 나와 있으니까 굳이 얘를 y로 나타내지 말고 x로 한번 나타내보자. 근데 그거를 만들 때 필요한 게 문제에서 주어진 요 식. y는 누구인 거야? 2x-8인 거네요.
그럼 요거 y 대신에 넣어버리면 x에 관한 식 나오네. 그치? 자, 얘는 x 곱하기 2x 마이너스 8이요. 그럼 이거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는 얘기인 거야, 결국엔. 그럼 전개 한번 해볼까요? 자, 2x 제곱 마이너스 8x. 그 그래프는 여전히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고요. 그 축은요, 얼마요? x는 축 2. 근데 우리 범위는 어디로부터? 0부터 왼쪽으로 2칸, 오른쪽으로 3칸. 따라서 우리는 범위는 여기서부터 쭉 여기까지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됐죠? 그럼 당연히 답 나왔네. 최소인 순간은 그 소문자 x가 몇일 때? 2일 때 그 최소값은 얼마고요? 대입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 그치? 그럼 마이너스 4 곱하기 2니까 마이너스 8이야. 어차피 얘랑은 똑같은 식인 거잖아. 최대인 순간은 언제고요? 당연히 그 축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을 때가 최대겠지? x가 5일 때 그때 최대값은요, 마찬가지 여기다 대입합시다. 5 대입해주면 10 빼기 8이니까 2 곱하기 5 10. 그래서 둘의 합은 2요. 됐죠? 오케이? 일단 문자가 2개 나왔다. 근데 우리가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자 한 개인 거에 대해서만 배웠으니까 한 개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것만 고민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673번. 다음 이차함수 그래프의 활용인 건데, 자, 이러한 이차함수가 있대요. 자,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8x. 이때 요 그래프 안에 직사각형 하나가 이렇게 접하고 있대요. A, B, C, D. 됐죠? A와 D는 그래프의 위에 있는 점인 거고, B와 C는 X축 위에 있는 점인 거고. 됐나요? 그때 우리 지금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은 둘레의 최소값을 알고 싶은 거야. 저 직사각형 둘레. 자, 당연히 우리 직사각형 둘레, 사각형의 둘레를 구하고 싶다라면은 어떤 길이가 필요하니? 어떤 길이가 필요하니? 가로, 세로 필요하겠죠? 그럼 가로, 세로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자, 요쯤에서 한 번 더 이거 우리가 정리 한번 가고 가야 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좌표 평면에서 길이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활용 부분은, 그치? 반대로 도형에서 좌표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다시 말하면 그 도형을 좌표 평면으로 옮겼을 때의 순간은 우리가 또 얘기할 거란 말이야. 공통수학 2 가게 되면 또 그 얘기가 나올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길 2가 궁금하대. 그러면 얘는 우리가 좌표에 대한 생각으로 우리가 그 사고 전환을 해야 돼. 길이가 주어졌다는 얘기는 이 앞으로는 좌표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얘기고, 반대로 좌표가 주어졌다는 얘기는 누구? 길이에 대한 정보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니까. 알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3,0이래. 그 말은 요 길이가 얼마라는 얘기인 거야? 3이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게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 알겠죠?
자, 그러면 가로의 길이가 현재 궁금하대. 가로의 길이. 그리고 세로의 길이가 궁금하대. 세로의 길이. 근데 좀 특별하게 점 A나 점 D는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인 거니까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라는 뜻은 우리가 뭘 활용할 수 있는 거야? 그 점의 좌표를 대입했을 때 식이 성립해요. 그죠? 그럼 그거를 좀 활용해 보려면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지 얘 길이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생각할 수 있겠네. 그죠? 써봅시다. 모를 때는 필요한데 몰라. 그럼 가정해야지 뭐. A, B. 근데 이왕이면 문자가 2개인 게 편하니 1개인 게 편하니? 1개인 게 편하지. 그래서 어차피 A라는 점은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일 거니까 X좌표를 우리가 A라고 잡았다라면 Y의 좌표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8A 이렇게 정리되겠네요. 됐나요? 그러면 다시 그러면 세로의 길이 알았네. Y좌표가 곧 세로의 길이니까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8A가 세로의 길이에요. 그럼 가로의 길이면 구하면 되는 거겠지 이제. 근데 가로의 길이는 요만큼 길이를 알아. 요만큼의 길이를 알아. 얼마? A. 근데 우리가 2차 함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 어제 내가 별표까지 쳤는데 그치 선대칭. 그 말은 여기가 A란 얘기는 여기도 A구나. 돼요? 여기가 A면 당연히 여기도 A겠구나. 그럼 다시 여기 만나는 점에서부터 여기 만나는 점까지 전체 길이만 안다면 가로의 길이 나왔네. 근데 우리한테는 힌트가 나왔잖아. X축과 만나는 점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그래. Y에 0 대입했을 때. 그치? 그럼 따라서 X 나오네. 얼마요? 0하고 8하고. 맞아요? 그 0 하나 나왔고 여기가 8이라는 얘기인 거지. 즉 8,0이요. 어디가? 요 점의 좌표가. 따라서 요 길이가 얼마나 얘기야? 8이란 얘기인 거야. 끝. 따라서 사각형의 둘레는 가로의 길이 8-2a. 됐어요? 그거 더하기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8a. 얘의 2배가 저 직사각형의 둘레가 되겠죠. 전개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우리가 최고차항 계수는 묶어버리면 여기서 2로 묶어버리면 계산이 조금 더 편해질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굳이 최고차항 계수는 전개할 필요는 없어. 저 상수만 있을 때는 이왕이면 마이너스까지 같이 묶어버릴게요.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6a였으니까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8. 됐나요? 그럼 따라서 얘의 무슨 값을 알고 싶은 거? 최소값을 알고 싶은 거니까 2차식이네. 모양은 일단 요거 요거까지 같이 생각해봅시다. 모양은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우리 최소값이 최대값이었네? 어째 이상하더라. 위로 볼록, 그치? 마이너스니까. 위로 볼록. 그때 축은 누구요? A는? 3. 왜냐면 개수가 1이어야지 우리가 계산이 편하잖아. 반띵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그치? 끝났네. 그러면 최대값은 3 대입했을 때 9 마이너스 18 계산해봅시다. 마이너스 2 곱하기 9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8 됐어요? 계산해보면 34. 얘가 최대값이 되겠죠.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가장
이렇게 길이랑 좌표랑 왔다리 갔다리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해서 구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어차피 우리가 대칭이라는 특징이 있으니까 대칭이라는 특징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자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이번에는 저 식을 좀 바꿔볼게요. 마이너스 x 빼기 4의 제곱. 우리가 4일 때가 축인 건 알고 있으니까, 그치? 그럼 4 대입해주면 얼마? 마이너스 16 플러스 32 플러스 16 됐니? 그러면요, 봐봐. 우리가 이번에는 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요만큼을 우리가 미지수로 한번 치환해 볼 거야. 좀 구별짓기 위해서 B라고 한번 해볼게. 알겠니? 아니, 따로 그릴까? 우리 지금 요게 마지막 문제죠? 자, 한번 따로 해볼게. 자, 여기가 x는 4일 거고요. y는 마이너스 x 빼기 4의 제곱 플러스 16일 거고요. 됐나요? 자, 이번에는 어디를 둘 거냐면은 여기를 미지수로 둘 거라는 얘기야. 이만큼 길이. 왜? 좌우 대칭이니까. 요만큼의 길이를 b라고 뒀을 때 됐니? 그러면 A라고 하는 점은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인 거니까 요 길이를 알아야 되거든? 요 길이는 그럼 얼마나 될까? 여기까지가 4니까 요만큼은 B고 그 얘는 그치 4-B 4 빼기 B가 될 거라고요. 그 길이가 됐어? 그 길이가 4-B란 얘기는 요 점의 X좌표가 4 빼기 B. 다시 말하면 요 A 점의 좌표는 4 빼기 B, 대입 얼마?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16 됐어요? 그럼 이제 다 나왔잖아. 가로 길이 나왔지? 세로 길이 나왔지? 그러면 가로 길이는 2B, 세로 길이는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16 이거의 2배 돼요? 당연히 A와 여기서 A와 여기서 B의 값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 왜냐면 우린 B를 여기로 뒀고 얘는 아까 여기를 A로 미지수로 뒀던 거고 여기를 미지수로 뒀냐 여기를 미지수로 뒀냐 그 차이가 있는 거니까 당연히 좀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럼 계산해 볼게요. 얘도 마이너스 2로 한번 묶어버리면 B제곱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16이니까 이번에 마찬가지 그 그래프가 뭐야? 위로 볼록한 모양. 그 B가 얼마일 때? 1일 때. 그죠? 따라서 그 B가 1일 때 최대값인 거니까 1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7. 따라서 34. 이렇게 나온다고요. 둘 중에 편한 거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쪽을 우리가 X로 놓을 거야? 미지수로 놓을 거냐? 아니면 이만큼 좌표는 길이를 아는 걸 이용해서 요만큼을 처음에 미지수로 들어오고 시작할 거냐 요 차이가 좀 있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요. 나머지 시간 좀 문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2차 방정식이나 우리 앞에서 아직 다 마무리 못했던 거 틀렸던 거 혹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가 알겠죠?